귀여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인튜브의 레미너스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니 유튜브 자막을 켜고 시청해주세요. 지난 MVP 영상이 조회수 8,000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9개월이나 지났고 현재 3종의 보스가 추가되었죠. 네! 오늘은 부어이어를 포함한 총 29종의 MVP 보스 공략 영상입니다. 추가로 그라비티 측의 도움으로 우리 귀여운 구독자분들께 조그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매달 1개의 라그랑 쿠폰이 공개됩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5월의 쉐인튜브 쿠폰입니다. 보상, 쿠폰 선물을 선택하시고 오리진 쉐인튜브를 입력해주세요. 보상은 양달의 200개와 110레벨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식 유튜버이신 무조건 한방, 방야TV에서도 다른 라그랑 쿠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놓을 테니 다른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 공략은 기존 영상에 이어 추가 편집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보스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카드를 세팅해서 공략해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직 MVP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나 신규 유저분들이 볼 것을 대비하여 보다 낮은 시각에서 작성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에 대한 요약본은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하위 MVP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숙련자분들은 상위 MVP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략에 앞서 MVP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스의 데미지는 유저 레벨이 보스 레벨과 차이가 날수록 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레벨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MVP 기여도는 공식적으로 그라비티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파티원의 점수 합산으로 계산되기에 소수보다 5인 파티가 유리합니다. 힐과 부활의 기여도 역시 높아 파티가 아닌 유저들 치유 시에도 높은 기여도를 얻을 수 있고요. 이는 헌터플라이 등의 카드를 활용한 자가치유도 해당됩니다. 또한 선제 타격과 마지막 타격이 기여도가 높고 죽게 될 시 기여도가 감소합니다. 추가로 1-3위 간 최종 점수 차이가 25점 미만인 경우 확률이 적용되어 최종 MVP가 산정됩니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확률은 차등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3등이 MVP가 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힐러의 경우 현재 프리스트와 바드, 댄서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역 힐로 인한 기여도로 바드 댄서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바드 댄서는 데미지가 강한 보스의 경우 탱커의 빠른 치료가 어렵고 아스페르시오가 없어서 성속성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각종 암속성, 불사속성 보스를 잡을 때는 매우 불리합니다. 단 불사속성의 경우 딜러가 화속성 스킬 및 컨버터를 사용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무기 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형, 종족, 속성 순으로 효율이 좋으나 한 종류만 쓸수록 효율이 떨어지니 여러 종류를 섞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카드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의 효과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특수 속성 중 가장 낮은 것을 올리는 쪽으로 세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불사, 지속성, 곤충형 보스의 경우 20% 데미지 증가 카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범용 카드를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한두 장씩은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라색 카드는 입수 난이도가 높기에 파란색 카드 및 범용 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위 MVP로 갈수록 각종 스킬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속성 데미지 감소 카드가 요구되며 일부 보스들은 하이딩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호론 카드도 한 장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방어를 위한 카드가 아닌 데미지를 보조해주는 카드를 장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위 MV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위 MVP는 스펙이 높아진 현재 빠르게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서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이 파티장일 경우 보스를 찾았다면 바로 소집을 눌러주시고, 자신이 파티원일 경우에는 파티창에 1을 쳐서 빠르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레벨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보스 패턴이 아프지 않은 수준이기에 방어구 카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엔젤링, 성속성, 중형, 천사형. 무기에는 스켈워커, 오크 스켈레톤 카드를 사용. 일정 시간 이후 물리 데미지 반사 스킬을 쓰기 때문에 공략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빌링, 암속성, 중형, 악마형. 무기에는 스켈워커, 스트라우프를 사용. 엔젤링과 같은 맵에서 등장하기에 보통 함께 잡습니다. 황금 도둑벌레, 화속성, 대형, 곤충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루스, 바돈을 사용.
액세서리에 호롱을 사용. 일정 시간 이후 원거리 물리 데미지 반사 스킬을 쓰기 때문에 궁수나 마이트 법사, 액터 상인, 정갱이 어쌔신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하이딩도 쓰기 때문에 사이트를 켜줘야 합니다. 오크 히어로, 지속성 대형 인간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히드라를 사용. 위력 향상 이후 분노의 짓밟기를 사용하는데 데미지가 높은 편이기에 레벨이 낮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방에 죽는 편이라면 회피하거나 방어구에 샌드맨, 호드, 가이아스 등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오크로드, 지속성 대형 인간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히드라를 사용. 오크 불멸 스킬이 틱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오크 히어로보다 쉽습니다. 오크 히어로와 같은 맵에서 등장하기에 보통 함께 잡습니다. 마야, 지속성 대형 곤충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와 지속성과 곤충형에 대한 20% 데미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범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고블린 리더, 풍속성 중형 인간형. 무기에 스켈워커, 히드라, 만드라고라를 사용. 일정 체력 소모 시 무적 패턴이 있으며 광역 스킬의 경우 세이프티 월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보스 카드가 아닌 보라색 카드를 주기 때문에 가장 인기 없는 보스이기도 합니다. 드레이크, 불사 속성, 중형, 불사형. 무기의 스켈워커 카드와 불사 속성과 불사형에 대한 20% 데미지 증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범용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워터볼의 데미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방에 죽는 편이라면 방어구에 소드피쉬, 마르스 등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에드가, 화속성 대형 동물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고블린, 바돈을 사용. 파이너 토네이도의 데미지가 높은 편이기에 레벨이 낮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방에 죽는 편이라면 회피하거나 방어구에 파사나, 잭, 레이브 올마이 등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미스트레스, 풍속성 소형 곤충형. 무기에는 만드라고라와 소형과 곤충형에 대한 20% 데미지 증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범용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맵 구조 때문에 보스를 잡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오시리스, 불사 속성 중형 불사형. 무기에 스켈워커와 불사 속성과 불사형에 대한 20% 데미지 증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범용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프리오니, 무속성 대형 동물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고블린을 사용. 방어구에는 레이드릭이나 오크베이비를 사용. 거대 폭풍의 데미지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레벨과 관계없이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유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미리 후퇴해야 합니다. 이는 세이프티월로 회피가 가능하기에 마법사 및 프리스트는 아군을 위해 세이프티월을 가능한 많이 깔아주는 것이 좋고, 호드 소환 스킬 3번 시전 이후 약 5초 뒤에 후퇴하거나 이전 거대 폭풍이 끝난 이후 약 40초 뒤에 후퇴하는 식으로 미리 예상하고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대 폭풍은 무속성으로 레이드릭 등을 활용하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프리오니의 경우 간혹 탑 위에 생성될 때가 있는데 프리스트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바실리카를 시전하면 비교적 쉬운 공략이 가능합니다. 원랴와 하속성 중형 불사형. 무기에는 스켈워커, 스트라우프, 바돈을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잭, 레이브 올마이를 사용. 일정 체력 소모 후 딸랑딸랑을 외치면서 메테오를 시전하는데 범위가 넓고 데미지가 강해 레벨이 낮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화속성으로 파사나, 잭 카드 등을 활용하거나 마법사가 있다면 원소 저항을 활용해 파티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큘라, 암속성 대형 악마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액세서리에 호롱을 사용. 첫 피격 이후 바로 하이딩을 시전하여 호롱 카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림투스는 원거리 데미지이므로 루아흐를 활용하면 데미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플갱어, 암속성 중형 악마형. 무기에는 스켈워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레이드릭이나 오크베이비를 사용. 기본적으로 공속이 빠르고 평타 데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힐보다는 탱커에게 세이프티월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타를 버티기 위한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등의 활용을 추천합니다. 파라오, 암속성 대형 인간형. 무기에는 마이너우로스 히드라를 사용. 맵 구조로 인해 찾는 건 빨라도 보스에게 이동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맵을 켜고 이동하면서 빠르게 서치 후
몇 번째 라인 몇 시 방향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MVP입니다. 바포매트의 경우 난이도가 있기에 상위로 분류하였으며 상위 MVP부터는 보스의 각종 스킬 데미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속성 갑옷 카드와 속성 저항 카드, 패턴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보스가 여러가지 속성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속성 갑옷과 속성 저항 카드의 조합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파란색 속성 카드는 모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어구 카드의 파밍 혹은 교환 순서로는 활용도가 높은 소드피쉬, 아르지오프 혹은 바소리, 도깨비, 파사나, 샌드맨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드피쉬의 경우 파사나의 임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파티와 폭풍의 기사의 경우 소드피쉬가 없다면 공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밍을 추천드립니다. 아르지오프의 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 상성으로 사용하지만 암속성 데미지 감소 효과도 있어서 바소리 카드처럼 활용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좋고 약점 속성이 없어 PVP에서도 유용합니다. 이에 바소리 파밍이 어렵다면 아르지오프 파밍을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빠른 서치는 중요하지만 이때부턴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죽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타를 먹을 가능성이 낮은 딜러가 보스 토벌 직전에 사망했다면 기여도 하락을 막기 위해 부활시키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는 파티원 전멸 후 토벌하니 전원 사망에 있던 찍먹 파티한테 MVP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티원 전원 사망한 상태로 MVP를 먹었던 적도 있고요. 바포매트, 암속성 대형 악마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호드, 가이아스, 추가로 바소리, 아르지오프, 이시스를 사용. 바포매트가 등장하는 미궁숲은 지정된 포탈로 이동해야 되기에 합류가 어렵습니다. 여분의 폰이나 PC 화면에 미궁숲 지도를 띄워놓고 파리의 날개를 활용해 빠르게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는 보스로서 탱커의 경우 영혼 습격을 버틸 수 있는 바솔이나 이시스 등의 세팅이 좋습니다. 다만 폭주 이후 사용하는 선멸 어스쇼크의 데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파사나, 호드, 가이아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성 데미지 감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샌드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메테오에 맞을 경우 즉사할 수 있기에 파사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선멸 어스쇼크를 버틸 수 없다면 폭주를 확인 후 뒤로 쭉 후퇴하여 스킬 회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보스 위치에 따라 회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소개한 카드를 조합하여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키메라, 화속성 대형 동물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고블린, 바돈을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잭, 레이브 올마이를 사용. 약 20초마다 주변에 데미지를 주는 파이어볼을 시전합니다. 데미지가 강함으로 레벨이 낮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방에 죽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파사나가 없더라도 소드피쉬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석화 광선의 경우 맞아도 죽진 않지만 속성이 지속성으로 바뀌어서 이어지는 화속성 스킬에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피를 해주어야 하며, 딜러가 석화에 걸렸을 경우 프리스트의 빠른 리커버리가 필요합니다. 일정 체력 이하가 되면 뇌격의 창을 랜덤 5명에게 날리게 되는데, 뭉치면 데미지가 감소하는 구조로 보이지만 버그인지 뭉쳐도 즉사하게 됩니다. 다수가 공략한다면 패턴이 끊기지 않아 어렵지 않게 토벌이 가능하지만, 한 파티가 공략하여 전원 사망할 경우 패턴이 끊겨 파티원 부활 이후에 다시 뇌격의 창을 시전하기 때문에 바실리카를 활용해서 버티거나 사망 후 빠른 자가 부활로 패턴이 끊기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바론, 무속성 대형 악마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루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도깨비,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자이언트 호넷을 사용. 일정 체력 이하가 되면 주변에 분신을 생성하고 마비 구슬을 발사하는 포탈을 생성합니다. 분신을 처치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 각 위치에 회오리를 생성하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파티가 분신을 잡지 않고 회오리 데미지가 높으므로 무조건 후퇴해서 토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회오리의 경우 화면을 돌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신 생성 이후엔 화면을 조금씩 돌리면서 회오리 생성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히빗의 기사, 암속성 대형 무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페코페코아를 사용,
방어구에는 바솔이, 아르지오프, 레이드릭, 오크베이비를 사용. 상위 MVP 중 그나마 공략이 가장 쉬운 보스입니다. 지면 연속 타격이 매우 강력하기에 이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멀리 도망가도 피격되기에 보스의 뒤로 기동하면서 힐과 이그드라실 열매로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다크로드, 불사 속성, 대형, 무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도깨비, 이시스, 가이아스, 혹은 바솔이, 아르지오프, 더스티네스, 자이언트 호넷을 사용. 탱커는 영웅 기습을 버티기 위한 바솔이 카드가 좋습니다. 다만 유저 사망 시 바닥에 통속성 늪지대를 생성하는데 찍먹 파티가 많을수록 피하기 힘든 수준으로 늪지대가 생성될 수 있기에 영웅 기습을 버틸 수 있다면 도깨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레이스가 시전하는 스킬에 맞을 경우 확률로 혼란에 걸리는데 이로 인해 장판이나 벽에 부딪혀 사망할 수 있으므로 가이아스 카드를 활용하거나 스킬에 맞지 않도록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통속성 저항 세팅을 하더라도 늪지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티, 수속성, 대형, 동물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고블린, 드레인리어를 사용. 방어구에는 소드피쉬, 잭, 레이브 올마이를 사용. 기본적으로 평타가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세피티월 지원이 필요하면 2명을 대상으로 해당 위치에 스톤가스트를 시전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화속성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소드피쉬를 사용하지만 잭, 레이브 올마이 카드를 같이 사용해야만 죽지 않고 탈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딜러가 스톤가스트에 맞지 않도록 본인이 타겟팅 되었다면 뒤로 후퇴해 주어야 합니다. 광역 스킬의 경우 생성된 얼음의 작은 범위가 없어진 후에 얼음에 겹쳐야 죽지 않으며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경우 해당 위치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속성은 무속성이기 때문에 무속성 저항과 체력이 높을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풍의 기사, 풍속성 대형 무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페코페코알, 만드라고라를 사용. 방어구에는 소드피쉬, 마르스를 사용. 모든 스킬이 수속성입니다. 소드피쉬 카드가 있다면 대부분 버티면서 딜링이 가능하지만 아이스로드만큼은 데미지도 높고 경직도 심하기에 위험합니다. 탱커는 보스가 아이스로드를 벽에 쓰도록 유도해주고 이후 안전한 곳으로 나와서 보스가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타임홀더, 무속성, 대형, 악마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바솔이, 아르지오프,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혹은 이시스를 사용. 공략 인원과 파티 구성에 따라 까다로울 수 있는 보스입니다. 파티원이 속박에 걸릴 시 타격해서 부숴줘야 하며 부시지 않을 경우 일정 시간 후에 파티원이 사망합니다. 속박을 부숴야 하기에 광역 딜러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역 마비 스킬의 경우 시전 직전 보스를 등지고 서면 피할 수 있습니다. 타오 군카, 지속성, 대형, 악마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스트라우프를 사용. 방어구에는 샌드맨,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가이아스를 사용. 액세서리에 호롱 사용. 토템을 부시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 광역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주기에 가능하면 부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방향으로 발사하는 레이저는 데미지가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미 발사된 위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구를 파괴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에 샌드맨이 없다면 커너투스도 활용해볼만 합니다. 또한 일정 체력 소모 시 하이딩을 하므로 사이트를 켜줘야 합니다. 뮤턴트 드래고노이드, 화속성 대형 용족.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뿌띠, 바돈을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자이언트 호넷, 혹은 도깨비, 잭, 더스티네스, 레이브 올마이 사용. 빠른 빈도로 파이어볼을 시전하는데 데미지가 높으므로 근접 딜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근접 딜러는 파사나가 필수적이며 레이저가 풍속성이기에 소드피쉬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시전하는 메테오는 무속성이고 레이저는 풍속성이기에 카드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판 패턴 시전 시 게이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동하며 공략이 필요하며 인기가 많은 보스로 빠르게 토벌되기에 죽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트로스, 암속성 대형 동물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고블린을 사용. 방어구에는 도깨비, 레이드릭, 오크베이비, 자이언트 호넷, 혹은 더스틴에즈를 사용. 사실상 29종의 MVP 보스 중 가장 강한 보스입니다. 평타와 배시 스킬의 데미지가 매우 높아
무속성 저항 및 세이프티월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트로스의 검이 꽂히면 해당 지점에 썬더스톰 공전 등의 스킬이 발동됩니다. 해당 스킬의 데미지가 매우 높으므로 미리 파괴하거나 스킬을 회피해줘야 합니다. 휘린드나 랜드크랙 등은 의외로 버틸만하기에 아트로스의 검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이프리트, 화속성 대형 무형,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페쿠페쿠알, 바돈을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잭, 레이브 올마이를 사용. 전반적으로 스킬 데미지가 매우 높습니다. 스킬은 모두 화속성이며 피할 수 있는 스킬이 많기에 피해주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부어여보다는 어려운 편이지만 데미지 증가 세팅이 용이해서 수월하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부어여, 수속성 대형 용족, 무기에는 마이노우로스, 뿌띠, 드레인 리어를 사용, 방어구에는 파사나, 잭, 레이브 올마이를 사용. 현재 공개된 최종 보스인 부어여입니다. 여기저기 돌진을 하는데 크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영혼 흡수 스킬의 경우 데미지가 매우 높고 보기와 다르게 화속성입니다. 이는 파사나 카드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총 29종의 모든 MVP 보스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다음 달 라그랑 쿠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